시장이 올라갈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ETF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네, ETF. 네. 근데 저희가 ETF 얘기는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뭐 배당주 ETF를 해라, 뭘 해라, 뭐 2차 전지 ETF를 해라, 뭐 친환경 ETF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 구조에 대해서 또 정확히 모르고 저희가 사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 ETF가 뭐고 구조는 뭐고 특징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ETF란 우리가 그 특정 자산이나 또는 특정 지수, 인덱스라고 하죠. 그 지수의 가격 움직임의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를 잘 추정해주는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ETF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주식 같은 개별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 좀 더 금융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은 식당과 하나의 구성 종목을 식단과 반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식을 식단을 짤 수 있잖아요. 그럼 건강식 안에 들어가 있는 반찬들이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단백질을 더 많이 함유해가지고 그런 근육량을 늘릴 수 있고 그런 건강식 식단을 잡는 것을 바로 지수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초자산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찬들 흔히 말해서 ETF의 구성 종목들 코스피 200이라면 1위부터 200까지 있는 종목들, 영양식 식단 안에 있는 반찬들을 바로 구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 종목을 포함한 게 바로 하나의 인덱스, 특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걸 ETF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ETF의 시장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ETF에는 발행 시장이 있고요.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발행은 뭔가 더 찍어낸다라는 뜻인 거죠. 예,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거고 유통은 발행한 것을 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유통하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발행 시장은 ETF도 흔히 말해서 ETF 증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실물을 입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1위부터 200까지 있는 코스피 200에 있는 실물의 주식을 입고를 하면은 그거에 맞는 ETF 증권을 받아옵니다. 또는 주식을 실물 바스켓을 입고하거나 또는 현금을 입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ETF가 설정된다. ETF가 증권이 늘어난다. 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발행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주식 수요에 발행된 걸 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를 하는 겁니다. 주로 ETF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 ETF는 기초 자산의 지수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걸 못 따라가게 되면은 경고를 받아요. 경고를 받고 거래소에서. 제대로 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1% 올랐어요. 그럼 그 코스피 200 지수의 추정도 1%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사고 팔고 실시간으로 장내에서 거래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흔히 말해서 펀드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유동성이란 측면, 환급성이란 측면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거. 그런 시장이 좀 ETF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 ETF 시장은 기존에 있었던 개별 주식에 투자한 게 많이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이나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분석해야 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이나 시장의 포커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ETF는 개별 기업보다는 좀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지수. 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떤 선침해를 하든 우리가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수에 있는 200 종목을 모두 다 사가지고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지수가 올라가려면 1위부터 200위까지 있는 그 200개 종목들을 다 사서
주식 그 가격을 올린다라는 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제 말 그대로 그 지수의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지수에 따라가게 기관 투자자들이 호가의 물량을 받쳐가지고 또는 그 팔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팔아놓고 추적이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의 갭 차이를 없애서 이렇게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그 발행을 왜 합니까? 이제 사실 건너뛰는 질문이긴 한데 네, 순서를 조금 바꿔서 네, 기관 투자자들도 뭔가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떡고물이 있어야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운영 보수라는 걸 받아요. 이 운영 기초 지수를 보수? 만들어서 이 기초 지수를 만드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라고 할게요. 2차전지에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LG화학, 삼성 SDI,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등 그런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피킹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수화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대가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시가총액의 비중에 맞게 해서 설정을 하면 또 나가는 게 있을 거고 1위부터 50위까지만 들어가는데 갑자기 회사 가치가 올라갔어요. 55위에 있던 애가. 그러면 안으로 50위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의 종목을 리밸런싱을 하면서 지수를 맞춰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ETF도 운용 보수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거겠죠. ETF 첫 번째 장점은 네. 개별 기업 리스크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정보력 또는 오너 리스크, 그 다음에 실적 저하, 대외 상황, 뭐 그 밖에 기타 이슈들로 인해서 개별 기업의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당연히 ETF 주가도 움직이겠죠. 네. 하지만 보통은 지수의 움직임보다 개별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이 더 큽니다. 하락할 때 더 크게 빠지고요. 올라갈 때 또 덜 오르는 경우들이 훨씬 투자를 하다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ETF 투자를 고르는 데 시간을 크게 할애하지 않으면 되는 게 기업 투자를 하는데 크게 할애를 하지 않는 게 결국 ETF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상장 폐지 리스크에 대한 전액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휴지 조각이 되죠. 실적이 뭐 자본 잠식이 발생하거나 영업이익이 5년 이상 적자를 하거나 또는 결손금이 누적돼 가지고 완전 전액 자본 잠식 또 횡령 배임 이런 부분들까지 바탕으로 했을 때 잘못되면 바로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ETF는 여러 종목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가 잘못돼도 그 가중치가 작기 때문에 큰 부분에 대해서 상장 폐지 리스크가 없고요. 그리고 운용사가 잘못되더라도 이 돈 자체는 신탁은행에 돈을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용사보다 은행이 자산 건전성은 더 높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요. 그럼 순자산 가치만큼 다 돌려줍니다. 순자산 가치라고 하면 보통 ETF가 상장 폐지가 하는 거는 ETF에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폐지가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의 기준에 못 미쳐서 상장 폐지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투자한 펀더멘털과는 영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ETF는 종목의 투자할때 최소 10종목 이상. 꽤 많이 해야 되는군요. 예, 보통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50개 이상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ETF.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에 있는 종목 ETF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종목을 산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비용 자체가 저렴합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총보수가 0.1%에서 0.25%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액티브 펀드, 우리가 말하는 펀드도 있죠. 시중에 나온 펀드들, 액티브 펀드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점에서 가입을 했을 때. 차이가 좀 있다. 예, 근데 우리는 요새는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지셔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 자체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ETF보다는 보수가 더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ETF가 좀 더 저렴한 비용의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투명성 자체가 높습니다.
투명성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펀드를 가입을 했었을 때 보통 분기에 자산 운용 보고서를 받거든요. 3개월마다. 근데 ETF는 내가 들어간 종목을 매일마다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투명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거래소나 또는 ETF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느 종목에 들어간지를 매일매일 오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신뢰도도 높아지고 투명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번째는 유동성 강화입니다. ETF는 1사 이상의 유동성 공급업자를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유동성 공급업자라고 하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들이 그 시세 지수에 맞춰서 그대로 매수 매도 호가에다가 받쳐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 잘 따라가게 만들어야기 때문에 지수 LP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유동성 공급업자의 하는 역할이 지수와 추정을 잘하게 만드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은 돈의 여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사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 증권사가 다 LP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좀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안 되는 ETF도 있겠죠. 지금 현재 450개 이상의 ETF가 시장이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예, 국내에. 많구나. 예, 그 중에 한 50개 정도 이상이 거래가 잘 되는 ETF들이고요. 안 되는 ETF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ETF들을 좀 찾아가지고 내가 어떠한 산업이나 섹터 또는 내 어떤 스타일에 맞는 ETF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유동성의 측면에서도 나중에 혹시나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도 매도를 했었을 때 호가를 크게 떨어뜨릴 그런 위험 자체가 체결이 없다. 안 돼. 그렇죠. 체결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이 체결될 수 있게 그의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이 또 ETF에서도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초자산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다양하다. 주식은 말 그대로 그냥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ETF는 주식형 ETF라고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지수라는 것은 그 안에 해당 안에 있는 지수를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건데 미국 기업에 있는 기업들의 지수형을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형이라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많죠. 이런 거 좋아요. 예, 이게 조금 화끈하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이런 파생형 ETF가 있고요. 섹터형 ETF. 나는 2차 전지가 좋아. 2차 전지 기업에만 들어가는 ETF가 있고요. 또는 헬스케어가 좋아. 또는 필수 소비재 섹터가 좋아.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이었을 때, 경기가 하락, 침체되었을 때, 흔히 말해서 경기 민감주 상승했을 때는 그게 더 수익률이 좋고 보통은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는 경기 방어주들이 더 좋죠. 경기 방어주만 모아 있는 ETF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이슈가 되는 배당. 배당. 그래서 고배당만 주는 종목들 구성들로만 형성된 ETF 그런 걸 다 섹터형 스타일형 ETF라고 하거든요. 그런 ETF 투자할 수도 있고요. 원자재는 금, 농산물, 구리 이런 실물 자산 이런 등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시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이런 원자재 시장도 봐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대체 자산, 대안 자산으로 좀 할 수 있는 ETF들 예를 들어서 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달러 선물 ETF, 달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파생형에서 인버스를 담을 수도 있고요. 또는 채권형 ETF. 그러니까 이 기초자산의 다양성, 우리는 시장이 올라갈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ETF의 기초자산의 다양성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인컴형, 우리가 배당식으로 받는 픽스드 인컴, 고정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리츠형, 부동산형 ETF 등 이렇게 ETF의 기초자산을 굉장히 많습니다. 리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유는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 때 자본 차익에 대해 매매 차익을 또 얻고자 하는 추가로 알파를 얻고자 하는 분들. ETF를 통하면은 이렇게 금융 상품의 자산이 많구나. 단순하게 기업만 분석하지 말고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면서 시장이 떨어질 때는 기업이 수익을 제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다양한 시각이 더 식견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입장에서는 이 ETF의 기초자산 다양성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개별 종목보다는 이런 ETF를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도 처음에 배울 때 기업을 배우는 것보다 시장에 대한 산업을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저는 보통은 탑다운의 방식대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대외 경기나 흔히 말해서 물가, 잠재 성장률, 환율, 금리, 이 유가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 시장을 알아서 그 시장에 맞게 해서 내가 어떤 자산군을 선택할지 기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은 지금 현재 2,000개가 넘는 상장 기업 중에 저성장 기업, 지금 현재 저성장 국면에서 매출액 성장이나 영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성장 국면인데 우리나라 같이 수출이 높은 국가들인데 70% 이상 수출들 나오는 기업들인데 그 안에서 지금 현재 각 국가별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분쟁하고 있고 네. 다 자국 기업만 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성장이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처가 매력 있다.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만 대외의 그 글로벌 경기에만 조금만 흔들리다 보면은 국내 기업들은 크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산업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일단 그걸 알고 나서 기업을 고르는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보면은 이 투자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점점 더 발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사실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ETF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고 그만한 또 수익률도 제고를 할 수 있는데 개별 주식의 변동성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리턴, 이 수익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재미가 없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좀 답답해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는 뭐 트레이딩 하시는 데이 트레이더나 뭐 급등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ETF 하면은 그냥 답답해가지고 안 할 겁니다. 저는 이 단점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이 이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익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ETF의 활용 방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